모유수유? 쫄지 마세요. 저 조정숙이 여러분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타니 모유육아 상담실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오늘은 수면의 특성과 수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중에 수면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유수유하는데 수면교육 꼭 필요한가요? 통잠, 수면교육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출생 직후 태내와 외부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이 될 때까지 아기들은 신체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생 후 신생아는 대개 생후 4주간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 신생아 시기에는 밤낮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무렵이 되면서 차차 야간 수면 시간이 증가하면서 낮 시간에도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되지요. 특히 생후 4주간 시기에는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동안 잠을 자게 됩니다. 생후 1, 2개월 이후에는 1시간에서 3시간씩 짧게 자다 깨다 하는 수면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야간 수면 총 시간이 주간 수면보다 조금 더 증가하게 되죠. 이후에 생후 6개월 무렵이 되면 대부분의 아기들은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서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수면 개시와 연관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밤낮이 바뀌면 부모들은 멘붕이 오게 되죠. 양육자도 잠도 못 자고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서 매우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의 수면 시간은 아기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아기들은 각자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체계적인 수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은 어른들처럼 야간에 길게 자는 게 아니라 짧게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죠. 그러나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길게 자게 됩니다. 밤중에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외부 자극의 노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생후 6개월경이 되면 밤중에 깨지 않고 통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잠 자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밤중 수유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같은 모유수유 전문가들은 가슴에 탈이 날까 매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아기들은 밤중에 자연스럽게 짧게 수유하고 바로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한다고 해서 수면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젖을 잘 먹고 잘 자게 됩니다. 수면은 생체 리듬에 따른 생물학적인 과정이지만 학습되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기의 수면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기와 양육자 모두가 잠을 잘 자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부모들이 아기 잠을 빨리 재우려고 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기들은 부모에게 늘 같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손을 탄 아기들은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죠. 부모도 함께 잠을 자지 못하게 돼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수면 개시장애에 대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학습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기들이 잘못된 수면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밤낮 구분이 가능하도록 수면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아기를 배우에서 재우거나 또 잠을 자는 동안 깨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안아가지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면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올바른 수면 습관 형성은 아기 신체적 성장과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은 야간에 깨지 않고 아기가 길게 오래 자는 통잠을 매우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기이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통잠 자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통잠을 자야만 수면 교육이 잘 된 것이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모유수유도 하지 않고 통잠을 재우는 것이 수면 교육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통잠과 수면 교육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수면 교육은 아기 스스로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통잠을 재우게 되면 모유 수유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밤중에 수유를 한다고 해서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밤수는 나처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단 1분 정도만이라도 수유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통잠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개월에서 6개월, 이때 자는 동안 수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깨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먹기 위해서 스스로 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유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방 우려로 인해서 가슴 트러블 증상이 나타나거나 결국엔 전량 감소로 또 모유 수유를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중 수유를 해도 모유 수유하기는 아기들은 모유를 먹고 난 후 곧 잠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유에는 내인성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요. 태아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생후 10주에서 12주가 되면 자신의 몸에서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분비되면서 낮에는 주로 깨어있게 되고 밤에는 잘 자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인데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멜라토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자연적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 생체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 경우에는 밤에 덜 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들의 수면에는 문제가 없고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별도의 수면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유 수유 후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마다 잠들기 전에 선호한 수면 습관이 있을 건데요. 그 어떤 것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부모들은 아기가 선호하는 것들, 특히 아기를 업어서 재우는 경우, 아기를 흔들 의자에 재우는 경우, 놀이개 젖꼭지를 물려서 재우는 경우 등등 다양하겠죠? 그러나 가장 베스트는 아기가 배불리 먹고 아기 스스로 누워서 잠이 자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하는 아기 중에 밤새도록 젖을 물고 자려는 습관이 있는 아기라면 아기는 자는 것도 아니고 젖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아기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여서 젖을 물리면서 재우는 습관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기가 자리에 누워서 스스로 잠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수면 교육의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아기들은 되게 얕은 수면을 하면서 자게 되는데요. 자주 깨서 울기도 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엄마들이 계셔요. 이것은 정상 상태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한 달 이내에 아기들에게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부모가 예민하게 받아주면 아기는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 자주 운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달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침묵과 기다림으로 느긋하게 관찰하다가 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너무 심하게 운다면 그때 반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소아과 학회에서 권하는 부모와 아기 모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에게 밤중 수유 후나 졸린 상태에 있는 아기를 침대에 눕힐 때는 가능한 조용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질수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기를 너무 많이 자극하면 잠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깨지 않도록 차근차근 조심조심입니다. 두 번째, 밤과 낮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밤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서 아기가 밤 시간에 조금 더 길게 자도록 하면 좋겠죠. 세 번째, 아기가 졸려하는 양상을 파악해서 약간은 깨어있지만 졸린 상태에서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자기 침대에서 혼자 스스로 잠드는 것을 배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기를 재운다고 침대에 눕힌 후 바로 잠들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대개 10분에서 20분 정도 칭얼대다가 잠들 수가 있으니까 자다 깨서 울거나 아기가 계속 운다고 해서 바로 불을 켠다거나 놀아준다거나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달래보는데도 아기가 울면서 달래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관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때 혹시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열이 나는지 또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입니다. 수면 교육은 통잠 재우기가 아니고요. 통잠 재우면서 모유 수유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기가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기 잠재우기 전에 활동들이 늘 같은 것이면 좋겠습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아기를 재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기가 졸려할 때 또는 잠잘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부모의 개입 없이 어떤 도구에 의지하지도 않고 눕혀서 아기 스스로 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아기들의 수면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바람직하게 1년까지는 아기들은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재우도록 하고요.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재우지 말고 아기는 부모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자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방에 재우긴 하되 부모와 같은 이불을 사용하지는 말고 부모와 가까운 곳에서 또는 아기 침대에서 혼자 자도록 하는 면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SIDS, 영아 돌연사 증후군인데요. 이런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 가능하면 오랜 기간 모유 수유를 하는 편이 SIDS,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죠.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유 수유와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쫄모TV 안녕!